2025년 수능이고요. 그 통합지문 4번에서 9번 문제인데 우선 문제 스타일을 한번 쭉 보고 가봅시다. 여기 있는 보기 문제는 아마 가나를 다 읽고 풀어주는 게 좋겠죠? 가나를 이해한 학생의 음, 보기에 대한 반응이니까 보기 문제에서 선지에 나온 용어를 보고 지문의 힌트를 조금 찾을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딱히 찾을 수 있는 게 강조되는 키워드가 많이 없죠? 이거는 어휘 문제니까 뭐 처음부터 풀어줘도 되고 아니면 보면서 풀어도 되고 시간 없으면은 처음부터 푸는 게 좋죠.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개화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가를 읽으면서 좀 풀어주라는 얘기 같은데 밑글에 대한 설명. 밑글에 대한 설명 사실 이제 4번 문제 같은 유형은 일반적으로는 형식상의 특징을 물어보기 때문에 문단을 한 4문단까지 읽고 거의 한 문단 남겨놓고 푸는 게 좋거든요. 형식상의 문제였으면. 그런데 여기는 형식상의 문제인 척 하는 일치불일치 문제와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특히나 이제 가가 나나나 이런 식으로 선지가 반복되는 걸 보아서는 문단별로 끊어서 읽으면서 보는 게 좋겠죠. 천두시와 장진마이가 동의할 수 있는 진술. 청준 천두시와 장진마이의 이제 그 주장을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언급이 되면은 이것도 일단 나를 읽고서 풀어주는 게 가장 좋겠죠.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는 뭐 보는 즉시 와가지고 대응하면서 풀어주는 게 좋은데 기억 나오는 문단 읽고 풀어주고 니은 나오는 문단 읽고 또 대응해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인 순서 먼저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가가 요거는 가 읽으면서 해결하고 개화에 대한 설명은 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 읽고 해결한 다음에 이것도 가 중간에 읽고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해주고 나머지는 나까지 다 읽고 해주는 게 좋겠다. 특히나 이건 나를 다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해주면 좋겠다. 본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파트고 인문 파트가 나온 경우에는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그 입장 사이에서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입장에서 조건 누락 같은 거 하지 않게 주의하고 서도관계 같은 거는 항상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1문단입니다. 서양의 과학과 기술, 그 다음에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 아, 척사파라는 사람들은 서양의 과학기술과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구나.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지속되었다는 상황과 좀 다른 상황, 뭔가를 받아들이는 변화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고,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아, 개화가 원래는 척사파의 주장대로 개화를 받지 않는 쪽이 우세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대세로 지금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개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만이라는 연결어를 썼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계물성모와 화민성 속의 앞글자를 딴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개항 이전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언급이 되었으니까 아마도 개항 이후에는 어떠한 게 개화의 개념이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면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죠.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의 확장과 이런 거 조건 누락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쉬운 말로 해석해서 보면은 개항 이전의 개화라고 하는 것은 똑똑해지는 거, 그 다음에 피통치자, 그러니까 통치를 당하는 사람들의 교화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지식의 확장의 일부이죠. 근데 조금 이제 여기는 도덕적으로 다가간 거고. 그래서 일문단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우선은 화면 성속의 앞글자를 딴 개화는 개항 이전과 개항 이후 같은 거에 대해서 지금 어, 선후 관계가 조금 바뀌어서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개항 이전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개항 이후가 제시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개항 이전에는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지금 둘레가 약간 대조되죠. 그러니까 여기 개양 이후 지속되었다는 거는 척사파의 주장이고 개양 이전에 지금 나왔다는 입장은 개화기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내용 안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여서 개양 이후 개양 이전 기준이 여기에 개양 이전이 뒤에 개양 이후가 또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바라봐 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데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이런 데에서 개양 이후까지 같이 바라보면서 내용 재구성 같은 거 좀 조심해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문단까지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데가 있냐라고 해서 보면은 여기 4번에 1번 서양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 1문단 보면은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크해 줄 수 있고요.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을 재구성? 이거 을사늑약 이런 키워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개화에 대한 이해로 여기서 1번 해결할 수 있겠죠?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이 지금 1문단에서 언급이 되었죠.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었죠. 피통치자의 개화를 중시했다는 것은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선지로 동그라미 쳐주고 갈 수 있습니다. 한성숭보에 대한 얘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과 뭐 나 이런 것들 아직 다 나오지 않았고 이 문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된 개항 이후와 여기서 언급된 개항 이후는 다르죠. 위에 있는 개항 이후는 척사파의 주장에서 서술한 거기 때문에 좀 다른 테마로 바라봐 주는 게 좋겠죠.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개항 이전에는 단순히 지식의 확장과 교화에 대해서만 개화의 개념을 바로 잡았다면 지금은 서양 문명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가미된 채로 그런 긍정적 인식의 확산과 함께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점점 개화라는 그 개념이 지식의 확장에 더불어서 문명의 수용까지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구나. 개항 이후 이런 식으로 개화의 개념이 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모군란 이후라고 또 시대적 배경 언급되었네요. 고정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견했다. 한성순보 아까 전에 그 지문에서 봤었죠. 선지에서.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이런 것들 조건으로 조심해야 되고 풍속의 진보를 뜻하였다. 인지의 발달은 위에 나온 지식의 확장과도 어떻게 보면 결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 확장, 인지의 발달 이런 것들을 포함한 채 풍속의 진보, 그러니까 약간 문명에 대한 것까지 가미한 그래서 풍속의 진보가 나왔겠죠. 이런 것들을 뜻했다. 이 개념에서 그러니까 이 신문의 개화 개념에서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그러니까 요 전과 다르게 이런 개념들이 내포되었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뭐뭐도 담겼다. 이런 것들 다 조건으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이제 내용 재구성이겠죠.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마지막 문장에서 보면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하지 않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 문명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런 것들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이 문단까지 읽고서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을사늑약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여기에 한성숭보에 관한 선지가 2개나 나왔으니까 여기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한성숭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이번 선지에서 물어본 거는 동어치환을 얼마나 잘했냐 그거를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선별적 수용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거를 장점으로 받아들인다.
그거 얘기를 재진술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번 선지 또한 맞는 표현이 되고요. 한성순보와 개화당 한 인사의 개화 개념. 개화당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문단에서 바로 언급이 되네요. 그러면 이건 선지를 생각하고 보면서 조금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요. 개화당 인사,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이라고 나왔습니다. 본래 평가원의 그런 뉘앙스대로라면은 개화당의 누구누구라고 하면서 약간 권위적인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위에 고종이라던가 언급을 해줬을 텐데 개화당의 한 인사라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먼저 예시를 제시를 하고 뒷부분에서 통설명을 이어주고 있어요.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양의 근대 국가 통치의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서 언급된 개항 이후의 개화 개념과 비슷한 점은 서양 문명을 일부 수용한다는 점. 그는 그러니까 그 한 인사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하였고 위에 통치자 관련된 언급도 나왔었고 그죠. 개화 실행의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에서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갑신정변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개화의 개념이 또 변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통치자를 갖다가 개화의 주체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따라서였죠.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뿐 아니라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현되었다. 뿐 아니라 이런 것들도 조건으로 조심해줘야 됩니다.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바라본 것은 당연하게도 기존의 개화 개념은 통치자의 역할을 갖다가 개화에 포함하였지만 갑신정변에서의 통치자는 개화의 역할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겠죠. 통치자를 포함하지 않았으니 이것도.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통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정도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문제점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6.1주는 지금 서유견문을 저술을 하며 개화 개념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고자 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떼어내고자 서유견문이라는 것을 작성했구나. 이후 간행된 대한매일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여기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 변화를 내포하는 것과 공통점이 있죠. 여기는 이런 것들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산문단 읽고서는 을사늑약은 아직도 안 나왔고 그럼 여기서 한성순보랑 개화당의 한 인사 이거 봐야 되고 갑신정변도 나왔으니까 이것도 봐야겠죠. 대한매일 신보도 나왔으니까 3번단까지 읽고 5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한성순보와 개화당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자인 왕을 개화의 실행 주체로 상정하였다. 맞는 말이죠. 위에서 보시면 한성순보를 요 위에 나왔었고 갑신정변을 기준으로 위에 개화당 한 인사는 여전히 왕으로 생각하였고 여전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서 있었던 모든 개화의 개념이 개화의 역할로서 통치자를 포함했기 때문에 한성순보도 당연히 포함했다고 볼 수 있고 갑신정변에 이르러서야 사라졌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키워드들 확인하면서 둘 다 실행 주체로 상정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었다. 이거는 그냥 산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는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개인의 사욕으로까지도 여겨졌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이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시되었다. 이거는 사실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도 바로 X를 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왜냐면 위에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이 개념에서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이미 여기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요거에 이르러서야 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됐죠. 대한매일신보 보면은 국가 구성원을 전체로 실행 조치를 하여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이런 것들에서 요거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는 건 알 수 있는데,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 선지에서 중요한 거는 자의적 이원화에 관한 거였어요. 내가 선지를 멋대로 읽고 여기서 이르러서야, 저때 저렇게 됐으니까 저때 이르러서야 이렇게 됐겠지 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을 물어보는 선지였습니다. 을사늑약이 나왔으니까 4번 선지에서 계속 바라본 거, 그것도 주의하고 있어야 됩니다. 4문도 아니고, 을사늑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루어졌다.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개화 개념에서 문명 측으로 뭔가 좀 더 확장되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은 앞문단에서 읽어본 그런 힌트들을 토대로 여기를 예측해 보자면은, 앞문단에서는 단순히 서양의 문명을 수용하는 쪽으로만 전개가 되었거든요. 개화의 개념이. 근데 을사늑약 이후 이런 것들이 좀 더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서양의 문명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 안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수용하자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이 언급되지 않았을까라고 약간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대한자강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해서,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던 개화 개념과 똑같은데,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본격적인 논의라고 이어진 게 여기서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지금 언급이 됐죠. 일본의 문명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그러니까 대한자강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당연히 언급이 될 것이고, 위에 언급은 안 했지만 약 말로만 언급을 했지만 여기서도 문제점이 하나 있었죠. 여기 서울견문 전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견문을 작성하였다.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는 문제점이 일단은 나왔어요. 왜냐면은 대한자강의 주요 인사들이 주장한 거는 맹목적인 서양 근대 문명의 수용이잖아요.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보았으니까 이거는 민족 주체성을 간과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박은식이 아마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겠죠. 근대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과 이런 것들 조건으로 조심해야 되고, 근대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 그러면 근대국가의 문명을 수용하면서도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무언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제시가 될 거고,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그러면은 위에 나오는 입장과 다르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든 과학이든 기술이든 뭐든 다 서양 근대 문명에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기 때문에 요 사람들과는 다른 입장을 주었고, 그게 해결책이 제시로 되겠죠. 해결책으로 제시가 되겠죠.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기술은 서양 걸 받아들이되 정신, 그러니까 도덕적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거를 재구성해서 혁신해서 사용하자. 그는, 그러니까 박은식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유학을 혁신하자고 했겠죠.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근대 국가 건설 요거까지는 이제 서양의 과학을 받아들이자라는 입장이었고, 새로운 주체의 형성의 주목 이거는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거, 그거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는 내용을 뒤에서 재차 언급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갑신정변 넘어서 을사늑약 나왔으니까 2번 선지 뭐년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을사늑약 이후 제시가 되었죠. 을사늑약 이후 이런 문제점이 존재했고, 박은식이 그에 대한 견해로 이런 것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맞다고 해줄 수 있고, 5번 선지는 해결을 했고, 여기 보면 기억이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기억에서 중요한 거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라는 거는 결국에 특정 인물에 대한 입장을 이해해서 풀이하는 거거든요. 그 입장을 파악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일단 조건 누락하는 거 제일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선지의 패턴을 보면 동의하는 입장이다,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뭐 반대하는 입장이다, 부인하는 입장이다, 비판하는 입장이다, 동의하지 않는 입장,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선지에 있어서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도 판단해야 되고,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이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과 부합하는지도 확인해 줘야 되는 문제예요. 우선 우리는 기억만 봤으니까 기억에 대해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만 판단하고 가야 됩니다. 기억은 박은식의 입장이었어요. 박은식의 입장에서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쉬운 말로 바꿔서 말하자면 과학 기술은 서양에서 수용을 하되 우리의 정신적 수양, 그러니까 도덕적 측면에 있어서는 유학을 혁신해서 사용을 하자, 그 얘기였는데, 기억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 정립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렇게까지 연결해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인격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 정립이라는 게 우리의 유학을 혁신해서 도덕적 그 모토로서 삼아가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동의하는 입장 맞다고 해줄 수 있고요. 일부만 봤을 때는. 그래서 기억까지만 봤을 때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될 거고, 기억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죠. 주체 인식의 준거 중에는 과학적 입장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잠깐만. 주체 인식의 준거와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였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박은식이 주장한 건 이거였습니다. 주체 인식의 준거 중에는 과학적 입장도 있지만은 여기 도덕 수양, 인격 수양을 위한 철학 필수적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유학에서 혁신을 해서 가져와야 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는 반대하겠죠. 서양뿐만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일부 맞고요. 기억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거를 필요하다고 말을 했지.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소거해 줄 수 있고, 기억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정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입장은 맞았죠.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이 도덕수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유학을 혁신해야 된다라고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기억은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두 축을 이루는 학문이라는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여기까지도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나 지울 수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는
아편 전쟁 이후였다.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이라고 나왔네요. 기술 수용으로는 뭐가 많이 안 됐나 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음, 음. 청일 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기서 문제점이 나왔으면 또 해결책이 제시가 됐고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거를 우리의 생활에 그냥 도입을 시켜버리자라고 하는 입장이 제시가 되었고 우선 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었다면은 이 융합지문, 통합지문의 대체적인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가나 지문에는 반드시 공통된 주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어떤 인물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약간씩 다르다. 그거를 좀 조심하면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4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있는지 보고 가자면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했죠. 여기 1문단부터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과학 정신이 사례 자리 잡은 정치적 변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천두시와 장진마에 아직까지 언급된 거 없고 니은도 아직 없으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옌푸라는 사람이 나왔네요. 옌푸를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옌푸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양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해야 된다고 보았다. 1문단의 마지막에서 사회 전체에 이식하라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라는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지금 옌푸의 주장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옌푸는 국민의 전식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니까 이거를 다시 해석해보면 사회 전체의 과학기술을 이식하려는 태도가 구체화된 사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그에게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형은 뿌리 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역으로 생각하면 과학 정신이 전제되었다면 기술이 뿌리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는 인간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 파악하고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옌프 같은 경우에는 전통 학문을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현대 과학을 중시하는 입장 그의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듀슈 언급되었으니까 다음 문단에 천듀슈 나오겠구나. 그러면은 이 문제 주의 깊게 봐야겠구나 그거 생각해야 되고 우선은 이 문항까지 보고 여기서 비슷한 키워드가 나왔죠. 과학 정신이라는 키워드.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두 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옌프의 입장에 따르면요. 옌프의 입장은 아직 언급된 적이 없네요. 정치적 자질과 과학적 사유. 정치에 관해서는 아직 언급되지 않았고 그냥 과거 학문의 패단을 골라내고 우리가 현대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얘기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3부단까지 같이 걸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두슈가 또 이어지기 때문에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이라고 하면 신문화 운동은 그거였죠. 학문의 패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존 학문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그럼 천두슈도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거 나왔으니까 체크했던 내용 나왔으니까 바로 보도록 할게요.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아야 정치적 변형이 가능한 겁니다. 서로 관계 잘못되었죠?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정치 실현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4번이 바로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대요. 전통문화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거죠.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 천두슈는 완전히 이제 과학에만 몰두되어 있는 맹목적으로 과학만을 좇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삶에 대한 것, 다시 말하면 인문적인 것 또는 수양적인 것, 사상이나 철학적인 것들도 과학을 이용해야 한다. 1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학을 맹신하고 그와 동시에 전통 학문의 경우 배제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천두슈의 입장, 사실 천두슈의 입장을 보고 선지를 판단하고 장진마이 보고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가도 좋지만은 장진마이가 바로 밑에 여기 나오기 때문에 1문단밖에 안 남았고 무조건 언급되는 걸 알기 때문에 걸쳐서 보면은 기억이 안 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4문단까지 걸쳐서 읽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니은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7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니은은 그러니까 천두슈의 입장이었죠. 천두슈의 입장은 사유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의 달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전통적 사유방식 틀렸습니다. 천두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적 학문을 철저하게 배제하고자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지워줄 수 있고, 천두슈의 입장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죠. 왜냐하면 천두슈는 위에 보면은 이 사상이나 철학적인 것들도 과학의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 맞고요. 그럼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천두수 이거는 이제 틀렸긴 하지만 그래도 선지랑 분석하고 가야 되니까, 이거는 과학의 방법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상이나 철학을 부인한, 이거는 또 맞네요. 후반부는 맞지만 전반부가 틀렸어요. 얘도 틀렸다. 니은은 천두슈는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이니까 틀렸죠.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동의했으면은 이걸 맞는 선지입니다. 왜냐하면 과학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과학의 사용에 대한 잘못이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아니죠. 천두슈는 철학보다 과학이 철저하게 우위에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날려줄 수 있고 7번 문제도 해결했네요. 그러면 마지막 문단에 장진마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읽고 이거 판단해주고, 사실 보면서 이것까지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거 맨 마지막에 볼게요. 그냥 지금 분석하는 중이니까 8번은 다 읽고 보기 보면서 풀어주도록 할게요. 한편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전환되는 부분 조심해야 되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네 여기서 뭐 놓치고 간 거 없었고, 네 유럽을 시찰했던 장진마이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한 후 바라본 후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위에 있는 천두슈의 입장과 반대가 되겠죠. 천두슈 같은 경우는 철학 사상적인 부분들도 다 과학으로 통솔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장진마이 같은 경우는 인생간의 문제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서술을 했네요. 근대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장진마이는, 그러니까 근대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과학을 쪼는 행위가 결국에는 역작용을 불러온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고찰을 해본 결과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랐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과학이 좋긴 하지만 인생간의 문제에서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한 거겠죠. 왜냐하면 인생간의 방법에까지 과학을 적용하니까 이러한 역작용이 나왔기 때문에, 주체의 책임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간의 과학을 적용하니까, 그는, 장진마이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하였고 과학 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을 수호를 내세웠다. 그러니까 윗문단에서까지는 전통 문화, 중국 전통 문화를 철저하게 배제했지만 장진마이는 그게 아니었어요.
과학의 좋음을 인정하나 전통 문화까지도 수용을 해서 주체의 인식성을 기르자라는 주장을 나열하고 있었죠. 근대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 가치관에 주목하는 견해가 장진마이의 견해로 제시가 되었죠. 천두슈와 장진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하면 우선 두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전통 문화를 수용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이고, 천두슈는 수용하지 않았지만 장진마이를 수용을 했죠. 근데 두 사람 모두 다 과학을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가면 됩니다. 그걸로 대충 틀을 잡고 선지를 보면은 아마 더 잘 보이겠죠. 전통 사상은 과학 및 과학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장진마이는 동의하지 않겠죠. 전통 사상은 전통 사단의 폐단은 폐단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장진마이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과학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의 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도 장진마이가 반대할 것이고,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위에 4번단에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둘 다 동의하는 입장에 해당하고요. 서양의 과학 정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당면한 국가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장진마이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거는 천주시의 입장에서 그거죠. 그리고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 이런 것들도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4, 5, 6, 7은 다 해결을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8번 볼 건데, 가나를 이해해서 보기. 오케이. 가나는 각각 이거였죠. 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개화의 개념이 자리 잡은,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이제 중국에서의 서양 문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두 지분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장진마이와 이 저기 박은식, 장진마이와 박은식의 견해에서 약간 그게 있어요. 전통적인 기존의 문화를 중시하면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A마을은 가난했지만 전통문화와 공통체적 삶을 중시하며 이웃 마을들과 조화롭게 살아왔다. 오래전 정부는 마을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서양의 생산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마을 사람들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요. 자신들이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확실히 부족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믿긴 하나 확실히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 마을의 역량으로 달성할 수 있는 미래상을 지속해서 홍보했다. 이후 마을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경제적 이권을 두고 이웃 마을들과 경쟁하며 갈등하게 되었다. 격화된 경쟁에서 A마을은 새로운 기술만의 수용을 우선시했고 과거 중시하였던 협력과 나눔의 인생과는 낡은 관념이 되었다. 장진마이의 입장과 되게 상충하지 않고 결부되는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장진마이는 이제 인생관에 있어서는 과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여기서 인생관에 과학 적용하니까 지금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장진마이의 입장과 엮여서 나올 수 있고요. 젊은이들에게 전통문화 서양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런 것들도 다 인생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1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한성숭보를 가능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있다는 점에서 여기까지 맞고요.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은 홍보의 취지와 부합하겠군? 틀렸죠. 왜냐면 취지가 다릅니다. 한성순보 같은 경우에는 서양 문명에 대한 그런 그 반감 같은 것들을 지금 억누르기 위해서 발갈이 되었다면, 간행이 되었다면, 본문에서는 이게 있었잖아요.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 사람들은 반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에 있어서 얘네는 상충하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정답으로 체크가 될 수 있다. 가에서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에 내포된 개화의 지향점은 통치 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며 내세운 목표와 다르겠군. 개화당의 한 인사는 통치자를 여전히 개화의 역할의 한 부분으로서 보았어요. 그런데 보기에 의하면 보기에서 서양의 생산 기술,
서양의 상상교수를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다르죠. 통치자를 개화의 개념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전통 사상을 따른다는 거에 의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서양의 생산 기술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내세 목표와 다르죠? 가에서 박은식은 과학과 구배들의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므로 맞죠 이것도? 정신수행에 있어서는 기존의 유학을 받아들여야 된다. 보기에서 젊은이들의 자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건 맞죠. 젊은이들은 지금 서양 문화에 대해 열등한 것으로 봤잖아요. 전통 문화를. 이것 또한 인생관에 지금 과학을 대입한 거.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의 입장에서는 그 철학적 정신 수양이 부족한 거죠. 나에서 앰프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술과 정신적 자질을 강조했으므로 보기에서 마을이 기술의 수용만을 중시하면 마을 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보겠군. 그죠? 정신적 자질 또한 강조했죠. 수용도 하면서 자질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겠다고. 수용만을 중시하면 왜냐면은 여기서 옌프가 강조한 게 이거였어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라는 시도. 이거는 이제 수용을 넘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맞다고 할 수 있겠죠. 나에서 장진마이는 과학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했으며 인생관, 보기에서 마을의 과거를 중심했던 인생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겠고 장진마이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고요. A는 그냥 간략하게 보고 갑시다. A가 여기였어요. 그칠 뿐. 뭐뭐에 그칠 뿐. 그러니까 뭐뭐가 끝일 뿐. 어디까지밖에 이르지 못하다.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 B는 그 사이에 그쳐 있었다. B는 멈춰 있었다. 멎어 있었다. 16강에 그쳤다. 16강까지밖에 다다르지 못했다.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만료에도 말을 그치지 않았다. 이것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불평을 멈출 날이 없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